네, 너무나 중요한 선거들이 연이어 진행이 될 텐데, 선관위 쪽에서는 이래저래 부담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것과 관련해서 아까 사무총장님께서 인사말로 하신 것 중에 아시지만 부정개표에 대한 시비가 여전히 있는 상황이라 그 투개표 과정에 대한 인터넷 생중계라는 게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지난 대선 이후에 네.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고 해서 지난 재보선 때 시범적으로 해봤습니다. 시범적으로. 근데 이번엔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처음으로 16개 시도에 이제 하나씩 지정을 하고, 전체적으로. 선별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16개 시도에 하나씩 선정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일부씩 해야 될지, 그런 고민을 해봤는데, 그러면 비용이 너무 들 것 같아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제가 생각할 때는 궁금한 사람들은 그 홈페이지를 접속하든 들어가서 각자의 자신들이 관심을 갖는 그런 개표소 쪽에 현황을 확인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여론상 개방형 기표대라고 표현이 돼서 그 도입 논란이 사실 있고요. 많은 분들이 비밀 투표를 침해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해서 어쨌든 기표대를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은 홍보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시겠지만 결국은 투표 부정행위라는 것을 감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선거권이라는 걸 통해서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것을 보호하는 그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여져서요. 저는 주로 지금 요즘 투표용지 인증 촬영이라는 그런 것도 또 약간의 유행처럼 결국은 젊은 층 또 선거 무관심층의 관심을 좀 촉발시키기 위해서 여러 일반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위축이 될 수 있다라는 저는 좀 우려가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제도들이 도입돼 있었다라고 하시지만 또 결국은 지금 현재의 국면에서 보면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러니까 아까 제가 확인했지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그 가림막을 내려줄 수 있다라는 것들도 그런 안내 자체가 좀 사람들에게 쉽게 인식될 수 있도록 설명서라던가 또 안에 투표 용지 인증 촬영 같은 것도 말하자면 부정행위의 혐의가 있는 것처럼 또 사람들에게 오인될 수 있는 여지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와 어려운 행위 자체를 구분해서 좀 설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안내 표지 자체를 좀 가장 초입 단계에서 좀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2014년 1월 28일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집행유예자들에 대한 그 투표권 제한 위헌이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의 법상으로는 집행유예자 선거권이 제한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혹여라도 제한될 다시 그걸 어떤 식으로 지금 선거권을 보호하시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계신지요?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지금 전국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자가 11만 명입니다. 네. 근데 기술적으로 네. 우리가 선거의 명부를 작성을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출력을 하면 됩니다. 네. 출력을 할 때 읍면동, 구시 읍면에 네. 수용인 명표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에 이미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용인 명표요? 명표, 수용인 명표. 거기에 그 중에서 이제 집행유예 있는 자를 거기다 선거권자로 확인을 해서 거기다가 선거인 명부에 등재하도록 포함시키는 정산상의 명령만 하면 됩니다. 네. 다만 뭐가 문제냐.
혹시 그 수행인이 명표에 오류가 있지 않는가? 그 오류에 대해서는 개인이 열람 때에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람 때에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홍보에 역점을 돌려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행정상의 그런 처리 자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본인들 해당되는 사람들이 내가 선거권이 다시 회복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공지를 전에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사전에 어떤가요? 고봉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하신 개개인별로 저희들이 네. 알아서 공개할 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선거인 명부를 받고 있는 거니까요. 저의 뭐 표지나 이런 거를. 그래서 저는 개개인별로 알려주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국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알려주는 것도 네. 그건 당연히 해야 될 몫이지만 어떻게 한 11만 명에 대한 개개인별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추가로 이따 더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만 위헌 판결 중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수용자에 대한 부분. 그래서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서 2016년 1월 1일 전까지 그 관련 입법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효력 자체가 상실이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요것은 이제 그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만약 그 선거권을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저희들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계십니까? 저 역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입법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그 입법을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개개인의 선거권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입법 내 외국 입법 사례들도 충분히 좀 살펴봐 주시고 전체적으로 그것이 완전히 일관되어 있지는 않더군요. 그러니까 몇 나라는 전체적으로 모든 수용자에게 다 개방하고 있고 지금 현재 교도소 내의 그 미결수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투표가 되고 있는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사실 별로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제 거기 정해지면 네. 누구에게 투표권을 줄 것인가에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처럼 거소투표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 10명이 넘으면 기표소를 차려놓고 참관하에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적용하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영철 위원님 순서입니다.